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가 오고 나서 확실히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됐다라고 느껴져요. 예, 실제로 보도 자료에서 그 뉴스가 이제 날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그렇기도 했고, 이전에는 비가 오면은 잠깐 시원했다가 좀 다시 이제 여름이 찾아오고 그랬는데, 이번 비는 확실히 이제 그 여름의 끝났음을 알리는 그런 비여서 너무 반갑더라고요. 뭐 아시겠지만 올여름이 유난히 좀 길고 좀 지루했죠. 예, 에어컨이 필요한 추석은 살다가 진짜 처음 경험합니다. 그래서 아마 뭐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살아온 그런 어르신들도 뭐 그분들도 처음일 거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말할 게 없을 거고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다들 그럴 거예요.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죠. 예,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한 추석이 올해가 처음이 아닐 거라는 데가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데가 참 안타깝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요. 그래서 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도 되고 진짜 에너지 아껴 쓰고 진짜 뭐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조그만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추석 때는 좀 들더라고요. 평소에 뭐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예,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온 시절이었고 또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. 다들 이제 그랬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진 게 아닌가. 물론 이제 그 기후라든가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도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있었다. 뭐 지구 자전의 어떤 그 궤도가 똑같은 것 같아도 태양에 미세하지만 가까이 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뭐 지구는 차가웠다 뜨거웠다를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인간 활동의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뭐 그게 뭐가 됐던 뭐 아껴 쓰고 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. 예, 나쁜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죠.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. 내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곳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.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이번에 좀 됐네요. 자, 서론이 조금 길었고요. 자, 일단은 늘 그랬듯이 유로 달러 일봉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. 여기 제가 써놓은 걸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, 어,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죠. 그런 어떤 보도 자료가 그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들을 하죠. 그리고 그 예측들이 정확도가 높은 데다가 그 발표를 하는 쪽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좀 미래를 예상을 가능하게 그렇게 좀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. 예, 실제로 그 예상치하고 너무 다르게 나오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죠. 그럼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고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예측 가능한 그런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되다 보니까 막상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. 요 봉들이 이제 그런 건데, 그래서, 미국 경제는 이제 뭐,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 돼요. 이게 뭐 침체라기보단 활발해진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보는 것 같은데, 죄송합니다. 물론 이제 미래는 알 수는 없죠. 예.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, 자, 다음 종목에서 이제 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내용을 이어갈 거예요. 다음 종목이 뭐냐면, 자, 이제 골드 차트잖아요. 이제 이게 보시면 그것도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.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게 제가 여기 지금 텍스트로 띄워놓은 요 내용들 한번 그냥 읽어봐주면 좋을 것 같고, 음, 금이라는 거는 뭐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가 활황일 때도 그럴 때도 올라가요. 그래서 왜 올라가는지는 여기 써놨으니까 그걸 한번 여기 화면을 정지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골드라는 거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물에서도 그렇게 뭐 쓸모가 많은 금속이다 보니 경제가 화랑일 때 이때도 이제 오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 단지 그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여기서 말하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달러 가치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올랐다.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언급을 안 할 거지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혹은 뭐 대표적인 또 상품 중에 하나가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크루드 오일 예. 이런 것들도 오르긴 했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. 금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았고 양봉도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 유독 이제 금이 이렇다는 건 그리고 이제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오일이라고 해도 되겠죠. 그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라든가 요즘에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미래적인 에너지들이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
석유 소비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. 물론 이제 석유가 에너지로서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.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지만, 예,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하고 이제 쓰지 않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다. 예. 이런 게 보여져서 그런 노력을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그 인사 말을 드리면서 기후 변화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다고 했잖아요. 그런 생각을 이제 먼저 해보고 이제 실행에 나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영향으로 이제 기름값이 오일이 이제 많이 안 오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선구자적인 노력을 해왔던 뭐 개인이나 그런 것도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제 실행을 했던 국가나 그런 국가기관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. 그들에게 좀 감사를 하고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있다.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했어요. 그래서 어,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 이렇게 가볍게 보실 게 아니고 한동안 이럴 수 있다. 제가 이건 사실 저번 주, 저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예,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뭐 단기적으로, 중기적으로는 금이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.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맞고 틀리고가 반반이거나 혹은 맞는 게 반이 안 되거나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금에 대해서만은 맞았던 것 같아요. 크루드 오일도 웬만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금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할 것 같으면 셀보다는 바이로 가지고 계시면서 바이로 물리더라도 그렇게 갖고 계시는 게 회복도 좀 더 쉬울 거고 회복했을 때의 그 이익도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자, 그 다음엔 이제 나스닥인데 뭐 나스닥도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가 이제 침체보다는 활황일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뭐 호재는 민감하고 악재는 이제 둔감한 시장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도 이제 굉장히 유망하다.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더더욱 그래왔죠. 미국 증시야 뭐 이렇게 뭐 진짜 실망을 안 시켰던 걸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뭐 지금 제가 위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바이오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미국이 최고가 하는 분야가 거의 없죠. 그래서 어디 한 군데 투자를 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진짜 미국에 그것도 꾸준히 하시면 그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게 나스닥도 이렇게 오르는 어떤 모양새라든가 이 차트 어떤 가장 최근 거 이런 큰 양봉 뭐 윗꼬리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걸 보다 보면 남들보다는 덜 내리고 오를 때는 더 오르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. 자, 뭐 오늘 종목은 일단 요 정도로 해서 평소보다는 이제 조금 적게 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확보하려고 짧게 한 게 있어요. 뭐냐면 어 결국 우리가 뭐 많이 컸다 성장을 했다 하지만 그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서구 열강이라는 말을 썼었던 적이 있죠.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지 않으실까요?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절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국주의 시절이 이게 끝났다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. 여전히 미국과 그리고 유럽이 옛날 같지 않다, 뭐 진짜 뭐 참 병에 걸렸다, 뭐 환자다, 뭐 이런 표현 쓰지만 뭐 한국이나 뭐 요즘에 진짜 뭐 고꾸라지고 있는 일본이라는 이런 데랑 비교할 거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민족인 게 뭐 진짜 뭐 제국주의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끝나지 않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동안은 끝날 것 같지 않다. 이렇게 좀 보여져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렇게 근거로 제가 든 거는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뭐 약간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봤을 때 그런 걸 더더욱 느껴요. 제가 어린 시절에 한 20년 전, 30년 전 요때는 이스라엘의 인구 500만, 600만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. 지금은 근데 1000만이 넘는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면은 뭐 아시겠지만 1차, 2차, 3차, 4차 중동전을 이렇게 거쳐왔고 그 이스라엘이 1000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땅과 그 얼마 안 되는 인구 수를 가지고 그 중동 전쟁을 4번을 치르면서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 인구 다 합치면 그 합계가 3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들의 용토에 비하면 뭐 100분의 1도 안 될 거고 인구만 비교해 보더라도 뭐 30분의 1, 40분의 1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. 이것도 높이 쳐준 거지만 그러면 미국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거야. 뭐 많이들 아실 거고 특히 군사 분야, 안보 쪽 분야는 더더욱 그렇죠.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 이스라엘을 항상 감싸고 이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제 그런 이유가
중동 쪽에서 이제 그런 어떤 세력들을 꽉 누르고 있고 이제 미국에 가려운 곳을 그려줄 만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다. 다르게 얘기하면은 정말 압도적인 인구와 그런 국력과 뭐 그런 경제력과 진짜 여러 가지를 뭐 다 갖추고 있어도 미국이 그런 상대를 우리가 이제 도와주게 되면 그런 상대여도 나는 이길 수가 있고 만약에 미국이 이제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그것보다 훨씬 더 허접이고 나보다 아래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미국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. 실제로 뭐 제 어떤 시계 차고 있는 거에도 보면 영어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예.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. 그러면은 그 뭐 모빌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이스라엘의 유명한 기업들이 있어요. 제가 아는 거죠. 요거 하나 정도 수준이어서 이제 뭐 더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뭐 그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돈 벌고 이제 그 판매 적립금을 만들어 놓고 예. 그리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결론은 그렇습니다. 한마디로 미국과 관련이 있고 예, 미국과 연관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뭔지 그걸 생각을 하고 단타를 치던 예, 장기 투자를 하던 예, 그렇게 하셔야 예, 좀 성공적으로 좀 제가 보기에 성공적이라기보단 실패하지 않는 투자일 것 같아요. 예. 돈을 번다는 거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. 그러니까 잃지 않으면은 그냥 버는 거거든요. 현상 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.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글로벌한 이제 흐름이라든가 정말 저런 이길 수도 없고 정말 당해낼 수 없는 저런 약자도 그렇게 강자로 만들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국의 힘을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가 좀 큰 방향에서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제 글로써 이제 만든 콘텐츠는 좀 양을 좀 줄였고요. 뭐 제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뭐 크게 이제 다극화된 세계고 뭐 중국과 뭐 패권 경쟁을 하는 미국이 뭐 옛날 같지 않아서 뭐 중국을 두들겨 팬다.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. 우리는 어디가 이기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. 그런데 지금 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져요. 제가 뭐 중국을 싫어하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싫어하고 제가 뭐 부정적으로 본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이건 싫어하는 거하고는 달라요.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순전히 그 경제적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, 예. 만약에 미국하고 그런 어떤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일 거라고 판단하면은 저는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중국과 관련된 것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겠죠.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건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생각이 저와 다르다면 그거 존중은 하는데, 근데 그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견은 아니다. 예. 자, 요 정도로만 제가 멘트를 드리고, 오늘 제가 이제 영상에서 다룬 콘텐츠, 이 글로서 다룬 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. 이게 글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고,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, 이 시각적인 부분이 이게 변하는 게 없고 계속 이제 정적인 화면만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요걸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? 그걸 좀 머리를 쓰고 있어요. 뭐 좋아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제안을 좀 해주시고, 예,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최대한 반영해서 이 콘텐츠의 방향성을 한번 약간은 바꿔보도록 할게요.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. 수고 많으셨고 좋은 날씨를 얼른 나가서 즐기십시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